14만 전산인 방송 채널 쉐어드 IT 라이브.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팟캐스트에 이은 쉐어드 IT의 새로운 방송 채널 쉐어드 IT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팟캐스트와는 달리 쉐어드 IT 라이브는 회원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전산 업무 하시면서 쌓아오신 지식,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회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고로 지식은 공유가 되어야 그 빛을 발하는 법이고 그게 곧 회원 여러분들의 각각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14만 전산인의 각각의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쉐어드 IT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쉐어드 IT 라이브는 전산 담당자 커뮤니티인 쉐어드 IT와 실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구루미가 만나서 탄생했습니다. 기존에는 고투웹이나 아니면 시스코 웹엑스 같은 웹이나 솔루션을 이용해서 방송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러면 그 어떤 특정 URL로 접속한 참여자는 액티브엑스나 플래시 같은 어떤 별도의 설치 과정을 통해서 방에 입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웨비나를 보는 형태였었는데요. 구루미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스크탑 PC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아니면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크롬 브라우저나 구루미 앱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는 URL로, 그리고 앱에서는 바로 그냥 방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입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서비스라서 저희도 정말 가볍고 잘 만든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쉐어드 IT 라이브를 위해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쉐어드 IT 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방송하나요? 쉐어드 IT 회원이라면 누구나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방송하나요? 기업 회원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소개나 데모 시연을 할 수 있을 거고, 일반 저희 전산 담당자인 회원분들께서는 전산 관리 팁 같은 각종 노하우 등 전산인을 위한 어떤 주제든지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서 방송할 수 있나요? 언제든 24시간 쉐어드 IT 메인 페이지 쉐어드 IT 라이브 게시판에서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요? 방송을 하기 위한 회의실, 노트북 한 대, 마이크 한 개면 끝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그리고 여기에 외부 마이크 하나 연결해서 지금 휴대폰 테더링으로 연결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장비를 준비해야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하나, 그리고 외장 마이크 하나, 그리고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됩니다. 외장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그 내장 마이크로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잡음이 너무 많이 섞여서 음질을 듣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장 마이크 하나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의 마이크인데, 그 아프리카 BJ, 게임 BJ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그 개인 방송할 때 쓰는 그런 마이크라고 합니다. 금액도 별로 안 비싸요. 제가 다나와에서 한 3만원? 3만원 정도에 골라서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방송을 위해서 외장 마이크 하나는 준비하셔서 방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쉐어드 IT 라이브는 구루미라는 서비스로 그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루미부터 가입하고 미팅룸을 만드는 그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L 보이시죠? 구루미.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규 회원 가입은 안 됩니다. 하지만 SNS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할 수는 있어서요. 그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링크드인 중 본인이 선호하시는 그 SNS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미팅룸을 만들어야 되니까 미팅룸 개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팅룸 개설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팅룸 이름을 먼저 정해야겠죠? 지금 저는 쉐어드 IT 라이브라는 미팅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팅룸 이름이 중요한 게 지금 이 구루미의 접속 주소가 구루미.com인데요. 이 미팅룸 이름이 곧 나중에 저희가 만들 그 미팅룸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미팅룸의 이름이나 이 구루미.com 그리고 슬래시 쉐어드 IT 라이브라는 고유의 주소로 이 방에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팅룸 유형은 라이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하시고 암호를 설정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설정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설하기를 클릭하시면요. 자, 구루미에 처음 접속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웹캠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웹캠에 비춰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얼굴은 뭐 많이 보셨죠? 개구리. 요걸로 일단 가려둘게요. 나중에 오프라인 세미나 오시면 아마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각각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영상 통화 기능, 그 다음에 화면 공유 기능, 그 다음이 문서 공유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나가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참여자, 그리고 권한 관리. 이 권한 관리에는 참여자와 진행자의 그 웹캠에 대한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판서할 수 있는 그리기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웨비나의 세 가지 이 기능 중에서 문서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입장하신 분들끼리 이 채팅창을 활용해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송 형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문서 공유를 활용해서 방송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 공유와 문서 공유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화면 공유는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내 노트북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구동되는 화면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는 파워포인트의 그 슬라이드 쇼를 선택해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는 판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자료를 띄워놨을 때 그 발표 자료에서 어떤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판서 기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뭔가 데모를 시연하거나 어떤 기능을 보여드릴 때 아니면 어떤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공유인데요. 방송에 활용할 그 자료를 직접 업로드하고 그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판서하면서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문서 공유에서 중요한 게 PPT 파일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 PPT 파일을 글꼴이 포함된 그 형태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아마 어떤 기업이나 회원들 각자의 어떤 선호에 의해서 다양한 글꼴, 폰트를 사용하실 텐데 그 폰트가 지금 구루미에서는 어떤 특정 폰트들은 제대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PPT 자체의 어떤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PDF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 공유는 화면 공유와는 달리 판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방송 형태도 결정을 했으니까 미팅룸 설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구루미에 그 구름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 기능을 누르면 그 설정 아이콘 있잖아요.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거. 그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와 같은 미팅룸 정보라는 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위에 라이브 모드까지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미팅룸을 만들 때 설정했었던 내용이고 그 아래에 스트리밍 방송 그리고 질문 받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송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어떤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웨비나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송출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도 현재 저의 유튜브 채널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기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송 전체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채팅창을 말씀드렸는데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발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같이 진행하시는 진행자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지만 질문이 들어온 거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표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채팅창에서 어떤 내용의 질문이 들어오는지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루미에서는 별도의 질문 받기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그 질문을 화면에 띄워줌으로써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미팅룸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송에 활용할
발표 자료를 추가를 해야겠죠. 문서 공유를 누르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추가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 시킵니다. 발표 자료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PPT 파일이 아닌 반드시 PDF 파일로 저장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자나 진행자 외에는 참석자들에 대한 어떤 마이크, 캠, 이런 판서 기능에 대한 권한은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자, 그리고 진행자가 있다면 그 진행자 두 분에 한해서만 이런 권한을 부여하시는 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방송하고 있는 그 웹이나 그 그루미에 이전에 쉐어다이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올려놓고 테스트해본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실제 어떤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놨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별도의 포인터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기능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시다가 그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기능인데요. 똑같이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왼쪽에 그 마우스 왼쪽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도 레이저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어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판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시청자의 그 집중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저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펜에 눌러져 있고요. 이렇게 쉐어다이티 소개에 표시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발표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형광펜 기능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입 회원이라는 거에 1.3만 명의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굵은 형광펜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삽입 기능입니다. 뭔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보다도 어떤 텍스트로 된 어떤 내용의 전달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발표 자료에 이런 기능입니다 라고 텍스트를 추가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기능은 지우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리기, 형광펜, 텍스트 이런 기능들로 판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삭제할 필요는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지우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지우개는 부분 지우개고, 왼쪽에 있는 지우개는 전체를 지우는 기능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형광펜으로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낙서를 했다. 그러면 지우개 올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기능도 있습니다. 자, 확대를 누르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문서가 확대가 되겠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부분 좀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확대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당연히 축소도 되고요. 많이 확대를 한 다음에 그 창에 맞게 다시 한 번에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 기능인데요. 그 다른 참여자들이 여기에 다른 참여자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질문을 등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의 질문이 등록되면 2라고 이렇게 알림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질문 내용이 나오고요.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여기 X 표시를 누르면 이 질문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 질문 내용이 이렇게 강조가 될 거고,
다시 또 답변하신 다음에 X 표시를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채팅창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발표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바일 앱으로 접속한 다음에 질문을 등록하는 그 모습을 제가 화면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질문하기라는 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발표자에게 질문하기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질문요라고 누르고 질문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이것처럼 질문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와 같이 방송에 참여하실 때는 PC나 데스크탑, 모바일, 랩탑 이런 데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구루미.com / 저희 미팅룸 이름 이거를 주소로 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구루미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가 만든 방 이름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앱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저의 아이폰 모바일 앱으로 지금 이 방송에 접속한 모습을 화면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인데요. 먼저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먼저 유튜브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 설명으로는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뒤에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접속을 하시면요.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아래에 기타 기능 쪽으로 가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쪽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접속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중간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단에 지금 스트리밍 하기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인코더 설정이란 부분에 스트림 이름 및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스트림 키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방송하고 있는 그 구름 아이콘 있잖아요. 그 좌측 상단을 누르시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팅룸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서 스트리밍 설정, 유튜브 클릭하시고 유튜브에 방금 복사한 키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확인 누르시면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방송 영상은 유튜브 스트리밍이 종료되는 순간 거기까지 녹화가 돼서 자동으로 유튜브에 게시가 됩니다. 그렇게 게시가 된 컨텐츠는 뭐 약간의 편집 이후에 마케팅 컨텐츠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면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개인 채널에 올려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페이스북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입니다. 페이스북은 유튜브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중간에 라이브 방송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이 되고요. 기본 값은 아마 카메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서 오른쪽에 연결을 누르시면 이렇게 라이브 API에 라이브 스트리밍 연결하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스트림 키라는 부분이 있고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고 다시 구루미 미팅룸 정보에 와서 스트리밍 설정, 페이스북,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방금 복사한 스트림 키를 입력하고 확인. 이러면 나의 페이스북 채널로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쉐어드 IT 라이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송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반 회원 중에서 커리어 관리에 고민이시라면 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방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산 담당자분들이 사내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업무가 헬프데스크 업무잖아요. 이런 헬프데스크 업무를 보실 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팁으로 만들어서 방송해 주시면 많은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업무를 보시다가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본인의 어떤
그 유연한 어떤 의사소통 스킬을 나타내는 그런 컨텐츠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도 그걸 보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면 유사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일할 기회도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업체들과 일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취업을 한 전산 담당자분들, 초보 전산인들을 위해서 회사 생활 꿀팁 같은 거를 전수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어떤 업무 스킬이나 업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발표 스킬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방송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내 임직원 대상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내부 임원 혹은 고객사 대상의 PT가 있을 때 이렇게 발표에 대한 연습으로 이 방송을 활용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면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뭔가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노트북 켜고 마이크 연결하고 이렇게 주저리 본인의 어떤 겪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시면 조금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물론 그런 어떤 그 좋은 피드백들을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이 받아서 아마 이런 얘기들도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요즘에 업무를 하다가 어떤 여가 시간에 새로 시작하게 된 그런 취미, 그런 게 있으시면 회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같이 이렇게 취미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타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전산인 담당자분들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볍게 방송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회원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업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솔루션이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알려야 될까 고민되실 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있는 자료 그대로 활용해서 솔루션 홍보 방송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세미나 발표 자료, 사내 세미나 등 외부의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서 발표하셨던 그 발표 자료 있잖아요. 그런 발표 자료들을 한번 만드실 때 엄청 공들여서 만드실 텐데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 자료를 이렇게 저처럼 노트북 켜고 발표 자료 올리고 음성만 나오니까 별로 부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표했었던 그런 세미나 발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기능을 새로 업데이트했다면 데모시연 방송을 통해서 회원분들한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은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데모시연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 소개 자료와 함께 데모시연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참석자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들을 기능 업데이트에 반영하면 더더욱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객사에 미팅을 다녀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다녀온 고객이 가상화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서버가 예를 들어 10대고 이 중에 2대 정도를 가상화 서버로 도입하기 위해서 귀사의 솔루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분명히 미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제가 오늘 다녀온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버 환경에서 가상화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와 유사한 환경이시라면 가상화 솔루션이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고객께서 요즘에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어떤 병목 현상이 생겨서 어떤 추가적인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트래픽이 몰리는 바람에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는 네트워크 이런 트래픽에 대한 분산 솔루션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요즘에 이런 유형의 고객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회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도 비슷한 문제 있는데 나도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쉐어드 IT 라이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방송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 보이죠? 일반 회원분들 그리고 많은 기업 회원분들도 제 이 방송을 보시고 쉐어드 IT 라이브를 활용해서 방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업 회원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제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쉐어드 IT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